저 빼고 다들 조용하시더니 람보르기니 타고 계셨군요. 달려보겠습니다. 얘도 스티어링이 이게 좀 완전 타이트하게 가진 않는구나. 초기에 유격이 조금 있네요. 코르사 모드에서도. 스트라다. 코르사 모드가 극강의 그런 모드가 아니에요? 코르사가 극강의 모드 맞아요. 맞는데 지금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코르사에서도 움직여보면 약간의 유격이 좀 있어. 유격도 완전 유격은 아니고 살짝씩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요 유격 뒤에 이제 따라 붙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유격이 조금 있네요. 요런 거 사실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코너에서 가속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그때 토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약간 좌우로 이렇게 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티어링 끝에 있는 살짝 유격, 조금 남아있는 그 유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요만큼의 유격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거든. 야, 도대체 2단의 레인지가 얼마나 되는가. 와. 야, 2단으로 130km까지 커버를 하네. 이럴 수가. 이거 이 정도로 2단 레인지가 큰 차는 저는 처음이에요. 보통 2단으로도 한 105km, 110km까지 가는 거는 봤는데 2단에서 130km까지 올라가는 건 처음이네. 그렇죠. 2단에서 130까지. 와. 근데 소리 때문에 자꾸 더 하고 싶어지네. 그리고 이게 지금 수동으로 조작을 하다가 시프트 패드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속 주행을 해도 자동으로 뒤로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게 하려면 이쪽에 있는 M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자동 변속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스트라다랑 스포츠랑 코르사 중에 어떤 게 송원 기자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코르사일 때 저는 소리 때문에 제일 좋았어요. 코르사가? 네. 터널 바깥에서 코르사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이렇게 뭐 시트에 파묻히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때려요. 그냥 등을 때려요. 스트라다에서도 이 정도로 충격이 큰가? 스트라다에서는 일단 가속은 느낌이 비슷한데 변속할 때 스트라다에서는 시프트업을 하면 좀 약간 울컥하고 반응이 좀 느려. 그 대신 충격은 조금 덜해. 이게 충격 결국 충격량은 똑같은데 이거를 조금 길게 늘려가지고 그렇지. 때리는 것도 약간 이렇게 때리는 그렇죠. 느낌. 포르사에서는 칸 때리고.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 논란이 많거든요. 아니 람보르기니 니네들은 왜 듀얼 클러치 안 쓰고 싱글 클러치를 쓰냐. 그럼 람보르기니는 아니 우리는 고집 있어. 이 차에는 이게 잘 어울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일각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니네들이 뭐 이 플랫폼 자체가 듀얼 클러치랑 아직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무슨 뭐 비싸서 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차값이 5억인데 뭐 비싸서 못 쓰진 않겠죠. 근데 아마 어쨌거나 기존에 싱글 클러치를 계속 쏘던 그 전통에서 뭔가 아직 완전히 바꾸기에는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이제 전통을 고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언젠가는 바뀌겠죠. 아마 이게 어차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완전 신형 모델이 나와야 되니까 그때는 뭐 바뀌겠죠. 페라리도 파릴리도 듀얼 클러치 쓰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지금 현재 요거는 요대로는 재미로서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시내에서 탈 때도 그 푸조 시트로행의 MCP
이상하진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분명히 실질적인 느낌은 아니니까. 울컥울컥하긴 하는데 MCP 그거는 진짜 좀 약간 멀미 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이 차는 뭐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로 그 싱글 클러치 변속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단점이어서 이 차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듀얼 클러치로 가면 아쉬워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글쎄, 그냥 듀얼 치료도 충분히 뭐 재밌긴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차가 성능이 좋아지고 매끄러워지면 그러면 그거를 아쉬워하진 않을 것 같아. 그 대신 이제 이 거친, 이 단단함, 이 포효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드러워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진짜 람보는 이게 페라리는 말이잖아. 네. 람보는 황소잖아. 그 페라리 말로 대표되는 페라리와 황소로 대표되는 이 람보르기니가 말하고 황소처럼 성격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야, 참 신기하다 이게. 페라리만 타봤을 때는 페라리만도 너무 막 터프한데 요거 타보니까 페라리는 그래 조금 더 우아한 축에 속한다. 말의 이미지랑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야. 근데 성격이 진짜 많이 다른 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제 송은 기자는 직설 송은의 선택 하지 뭐까지 거. 네. 오늘 람보르기니를 조금 짧게 타보긴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경쟁 모델 숙적 페라리의 812 슈퍼패스트랑 자, 둘 중에 고른다면 이거는 비교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네요. 운동 성능을 포함해서 디자인이나 다 포함해서 얘는 또 이게 시저도우도 달려 있잖아. 그죠? 네. 디자인 뭐 모든 걸 포함해서 만약에 고른다면 송은의 선택은 저는 페라리 슈퍼패스트. 왜? 조금 더 부드러운 게 좀 가미돼 있어요. 네. 왜냐면 외관 디자인에서부터도 그렇고 실내 디자인도 조금 더 약간 여성스럽다는 표현은 뭔가 더 우아한 느낌? 뭔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것만 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거 람보르기니 타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는 남성분들의 특히 정말 운전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네. 실내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근데 저에게는 조금 더 그래도 우아한 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슈퍼패스트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배기 사운드도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는 약간 오케스트라 같은 느낌? 굉장히 좀 풍성하고 입체적인 느낌의 약간 현악기의 그런 합주 같은 느낌 든다면 요거는 동굴 속에서 듣는 동물의 소리가 들려요 막. 그래서 네. 편의자님은요? 저는 좀 더 타보고. 고민이 되세요? 그럼요. 고민이 되죠. 이 거침 이거는 진짜. 그쵸. 이게 확실히 남성하고 여성의 차이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실내 디자인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손잡이부터도 이제 와서. 네, 이거 아까 딱 잡았는데 네. 이 매끈한 이 느낌 뭐지? 이거 진짜 맞겠죠? 그럼요. 카본이죠. 그리고 저 이런 것도 썬바이저 이런 것도 처음 봐요. 반대쪽으로 접혀요. 바깥쪽으로 접혀요. 이렇게 원래 안쪽으로 접히잖아요. 그러네. 네. 굉장히 작아요. 딱 요만큼 높이를 해를 가려줄 수 있는 정도. 이게 정차 상태로 좀 오래 있으니까 자동으로 뉴트럴로 바뀌는구나. 뭔가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타라 이런 느낌 같아요. 자, 송 기자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 이제 맥라렌 남았습니다. 네. 자, 아벤타도르 S의 제로백은 기존 아벤타도르랑 똑같이 2.9초거든요. 코르사 모드에 두고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론치 컨트롤은 없긴 한데 하나, 둘, 셋. 이게 코르사 모드는 수동밖에 안 되다 보니까 빨리 변속을 해줘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근데 이 기어 레인지가 일단 굉장히 넓어요. 1단에서 거의 한 70, 80km까지 커버를 하고요. 2단에서 130km까지 커버를 하니까 진짜 그 기어가 초기에 굉장히 넓게 저기 폭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급가속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번 제대로 기어 변속을 하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씨, 와, 아 진짜 변속 충격이 어마어마하네요. 특히나 완전 고회전까지 올려가지고 레드존 근처에 가서 이렇게 변속을 할 때는 바로 팡팡 이런 느낌으로 변속을 하고 있어서 충격이 상당합니다. 이 정도 변속하는 거면 한 5000rpm, 6000rpm 이 정도에서 변속하는 거는 뭐 코르사 모드에서도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회전수가 많이 올라가면 훨씬 더 충격이 심해지더라. 근데 재밌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포르쉐 같은 경우도 911 터보나 뭐 이런 모델들 보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일부러 변속 충격이 더 강하게 들어가게끔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충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속 타이밍도 빨라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변속 충격도 강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좀 짜릿한 느낌을 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뭐 이 차는 뭐 원래 그렇다는 거죠. 진짜 이게 2단위 커버리지가 130km까지 된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코르사 모드라고 하더라도 이 고속도로에서는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운드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데 기어를 올려서 이렇게 사운드를 많이 높이지 않고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브루시엘라고 LP640 같은 모델도 완전 초고속 영역까지 갔을 때도 안정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또 실제로 정말 편했고 그랬었는데 이 차도 그때랑 분명히 서스펜션 느낌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선호를 이야기하긴 조금 애매한데 이쪽이 실제로 운동 성능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고속에서도 안정성도 상당히 좋고 근데 특히나 이 차는 코너링에서 좀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뒤에 리어 스포일러가 어떤 각도로 올라가 있느냐가 계기판에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더 내려가면 지금 100km인데 이 상태에서는 좀 낮은 로우 높이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 130km 정도 가니까 이게 스포일러가 하이 상태로 올라가네요. 코르사 모드가 되면 자동으로 제일 높은 단계까지 바로 올라가기도 하는군요. 지금 코르사 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서스펜션이 훨씬 더 많이 단단하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이 지금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바운싱 하는 느낌이 까딱까딱 고개를 깜빡깜빡 하는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이 지금 들어오는 구간이 있는데 요거는 노면 구간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매끈한 노면에서는 이런 느낌 없이 그냥 매끈하게 달려줬었는데 지금 노면에 요철이 이런 바운싱 되는 요철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거의 그대로 차가 거의 그대로 모션을 따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송우 기자랑도 이야기했지만 확실히 그 엔진 사운드는 이쪽도 되게 강렬하긴 한데 지금 회전수가 거의 8,400rpm까지 올라가니까요. 지금 꿀렁꿀렁꿀렁 이걸 많이 하죠. 이쪽 노면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회전수가 8,400rpm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지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페라리랑은 음색이 좀 많이 달라요. 페라리가 12기통 엔진이 8,000rpm 올라가면 완전 막 하이 소프라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여전히 거칠고 그러면서도 좀 톤이 많이 올라가는 음색이 조금 살짝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근데 뭐 이쪽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되게 거친 면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뭐 엔진 사운드로만 본다면 아무래도 페라리 쪽이 조금 더 나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손에 땀이 나네요. 지금 ESC를 끄지 않은 상황에서 각 주행 모드별로 그 차체 미끄러지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트라다 모드거든요. 스트라다 모드는 지금 상당히 잘 잡네요.
지금 계속 전자장비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약간 언더도 나고 오버도 나는데 그래도 비교적 잘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예요. 스포츠 모드는 지금 ESP를 끄지 않은 상황인데도 코너에서 오버가 확실하게 납니다. 거의 완전히 카운트를 치고 드리프트를 해야 될 정도로. 근데 처음에는 언더가 나다가, 그쵸? 처음에는 언더가 나다가 그 다음에 오버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드리프트를 해서 컨트롤 해야만 될 정도로 지금 ESC를 끈 상태가 아닌데 그냥 스포츠 모드이기만 한데도 오버가 확실하게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스포츠 모드는 좀 더 후륜 구동에 가깝게 후륜의 거의 90%까지 구동력이 전달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번엔 코르사 모드에서 해보겠습니다. 야, 이건 뭐지? 이 코르사 모드는 이거 되게 특이한데? 오버가 나는데 완전히 카운터를 치지 않아도 라인을 따라가 줘요. 와, 이거 특이하네. 그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게 오버가 나버리면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스핀을 해버리는 정도로 지금 그 오버가 나고요. 근데 코르사 모드에서는 카운터를 거의 치지 않았는데도 뉴트럴에 맞춰서 약간 카운트가 들어간 것처럼 사륜구동 드리프트인 것처럼 약간 카운트가 먹은 상태에서 라인을 잘 따라가 줍니다. 아, 이게 이런 특성들이 있군요. 저 사실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산길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산길을 잠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차는 제대로 서킷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차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뭐 일상적으로 저희 서킷을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산길에서 그냥 간단하게 잠깐 테스트를 해볼 계획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스포츠 모드만 하더라도 오버스티어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코르사 모드에서 수동 모드를 사용해 가지고 산길을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속 방지 턱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이걸 매번 이렇게 쉬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야, 재밌다 이거. 야. 오우. 야, 이건 진짜 웃음이 안 날 수가 없네요. 오우. 이거 코르사 모드로 달려보고 싶은 생각이 막 많이 드는데 여기가 이제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저도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서킷이라면 좀 더 코르사 모드를 사용해 가지고 좀 더 짜릿하게, 그리고 약간의 오버스티어가 나더라도 일단 뭐 서킷은 조금의 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행을 해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자제를 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이야, 지금 뭐 힘이 엄청납니다 진짜. 오. 야, 이게 그 지금 사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돼 있잖아요. 뒷바퀴가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그게 산길 같은 이 정도 코너에서는 확실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돌아보면 이게 확실히 좀 안으로 쉽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사륜 조향 있는 차를 타봤을 때 좀 굉장히 이질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리 휙휙 돌아가는 느낌이 좋았었는데 이 차에서도 그런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절제를 잘 시켜주네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오히려 더 좀 긴장을 해야 될 정도로 머리가 상당히
상당히 잘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스트라다 모드로만 타기엔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코르사 모드를 놓고 조금 조심해서 살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변속이 더 빨라지고 충격이 좀 있더라도 변속이 빨라지니까 확실히 더 코너를 타는 재미가 더 좋네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와, 이건 진짜 서킷에서 제대로 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길에서는 그냥 좀 맛보기 정도로만 탈 수 있고, 이거는 뭐 어떻게 리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산길 주행은 이 차가 가진 그 어떤 하드웨어적인 포텐셜, 그런 부분들을 산길 주행에서는 뭐 제대로 어떻게 리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놈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확인해 보는 수준으로 산길 주행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턴을 할 건데요. 어느 정도 회전 반경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거의 차선 4개를 다 차지하지 않고 한 3개 반 정도면 충분히 유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뒷바퀴의 각도가 조절이 되다 보니까 유턴을 확실히 더 쉽게 할 수 있네요. 이거 진짜 이런 차 가지고 막 시내에서 그 유턴을 하려고 하다 보면, 유턴을 하려고 워낙 크니까, 회전 방향이 크니까 유턴을 하려고 이렇게 돌렸다가 이쪽 막혀가지고 또 후진으로 빼고 하려고 그러면 이거 상당히 좀 그 진땀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또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쳐다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 방향 못 돌고 유턴 막 벅벅거리면 되게 좀 신경 쓰이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그냥 유턴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를 시승을 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또 워낙 막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정말 두서없이 좀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제대로 전달이 잘 됐는지 좀 저도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제가 전문적으로 슈퍼카를 많이 탄 경력이 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리뷰 자체가 조금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리뷰가 진행됐던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의 가장 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랑 좀 비교를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송원 기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매끈하고 우아하고 또 사운드도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페라리를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그 부분 인정. 그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또는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또 엔진 사운드, 그리고 변속기의 실력, 또는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 여러 가지 면에서 페라리가 앞서는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람보르기니는 또 람보르기니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페라리보다 못해, 절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람보르기니의 매력이에요. 정말 터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두 차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고르기 힘든 상황인 거죠. 만약에 우선 먼저 뭘 탈래라고 하면 저는 우선 이 차를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일단 뭐 이 남성적인 터프한 매력은 정말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운드가 조금 더 거칠어도, 하체가 조금 더 거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성들을 이렇게 잡아 끄는 이 람보르기니의 매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술적으로 뭐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람보르기니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좀 더 정교하게 세팅해 낼 만한 실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최신 기술들이 접목되기엔 타이밍적으로 조금 안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조금 거칠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지구상에 이런 차 하나쯤은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뭐 정말 환상적인 시승이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일단 스트라다 모드에서 굉장히 매끄러운 노면을 주행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 점에서는 정말 평상시에 타고 다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총평은 아니고 총평을 뭐로 해야 될까요? 거칠어서
더 매력적인 그런 람보르기니. 뭐 황소의 이미지가 거의 그대로 묻어나 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겠죠. 네, 황소의 이미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총평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로 할게요. 지구상에 이런 차 하나쯤은 있어줘야 돼. 네, 그것으로 총평으로 시승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터리언입니다.